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서 27일부터 첫 변론기일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공석인 3명 채워서 9인 체제로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봤더니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때랑 여야가 거의 공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때는 민주당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래요. 네.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때 다른 거죠. 예. 그때 상황 따라. 그 상황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여야 모두 이제 스텝이 꼬인 게 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면 또 완전히 또 거꾸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행사하지 마라.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임명권은 행사하지 말고 임명권은 행사하고 거부권은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서로가 지금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정리하는 게 시급하죠.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법률가들의 의견은 권한대행도 그 과거 선례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국회에서 사실상 국회 추천 이꼴 임명 아니냐 이거죠. 국회 추천. 근데 그 논리를 8년 전에 권성동 당시 그 지금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논리예요.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여야가 네. 말이 좀 바뀌니까 이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제 서로가 이제 지금 반대 진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적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전략을 네. 지적을 하잖아요. 네. 민주당은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리 지연을 지적을 하고 네. 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적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제 결정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온 선거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 관련 소송 기록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대북송금 재판 같은 경우는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해보기로 하면서 재판이 일단 중단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왜 와중에 이사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사 불명이라는 네. 게 원래 주소지로 이거 돼 있던 데가 아니고 딴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사 불명. 그래갖고 그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서 보냈는데 그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패문부재일 거다. 패문부재. 예, 문은 닫혀 있고 그 집안에 인기척은 없고 그래갖고 전달이 안 되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등기 우편물로 전달이 돼야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막판에 보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그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이재명 대표 쪽에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그냥 그쪽으로 전달을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변호인 선임도 안 하는 게요. 그 기록을 이제 접수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그 항소심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판 절차가. 예.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던가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가 받던가 둘 중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도 일부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집은 뭐 이사 갔다. 또 갔는데 이사 간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아요. 뿔이. 국선 변호인 바로 선정 들어가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과거에 보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참으로 유용한 제도다.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 전략을 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국선 변호인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데 좀 송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 비판을 하는데 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이면 이거 좀 그렇죠. 아까 뭐 거부권, 임명권을 두고도 뭐 좀 그 여야가 좀 스텝이 꼬인 건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
도찐개찐이다. 도찐개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윤 대통령이 일단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든 수사든 예.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어젯밤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 당당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을 정리해야 된다는 게 그 네. 석동열 변호사의 설명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앞다퉈서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라고 날짜를 막 던지고 있잖아요. 네. 네, 현직 대통령이고 뭐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좀 정리해서 한 기관이 제대로 해서 조사를 마쳐야지 저는 수사가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 내란 의혹 그 특검을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낸 거죠.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잖아요. 그래서 여야 거기서 뭐 협의를 통해서 이게 그 합의되는 게 있으면 그걸로 가면 그쪽으로 다 통일이 되는 거죠. 내란 특검법이 지금 정부로 이송이 되긴 했던데 네. 지금 민주당 아니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특검법을 좀 그렇죠. 독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되게끔 하는 내란 의혹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면은 예. 그걸 또 서로 좀 협상해가지고 네. 단일한 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뭐 지금 검, 경, 공수처 뭐 다 뭐 또 군, 검찰, 경찰 그쪽으로 다 이제 오는 거죠.